내용 정리 좀 하고 수업해 볼게요. 자, 기세서 내려받으면 S03 액트리 02 액트리랑 03 스타일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건데 두 개. 자, 액트리부터 한번 볼까요? 저희가 HTML 마크업 랭귀지라는 걸 배웠어요. HTML. 자, HTML은 마크업 랭귀지라서 이렇게 마크를 씁니다. 그렇죠? 이 마크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 마크의 다른 이름? 태그. 또? 왜 그래요? 엘레멘트. 그렇죠?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부르죠? 요소. 그렇죠? 자, 이 친구들이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돼 있어요. 자, 출력된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노드인데 객체의 준말이 노드 객체. 이렇게 불렀죠. 자, 이거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태그, 엘레멘트, 요소, 노드 객체. 노드 객체는 이제 문서에 있을 때가 아니라 출력된 상태를, 화면에 출력된 상태를 노드 객체라고 부르죠. 자, 이거 큰일 났네. 모르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자, 근데 이제 요 태그에다가 속성이라는 걸 줄 수 있다 그랬어요. 속성은 어떤 용도로 쓰인다 그랬어요? 이 요소가 노드 객체가 될 때 속성, 말 그대로 필드를 정의하는 것이 속성이라고 했어요. 정의하는 방법은 꼭 이렇게 속성을 쓰고 태그 안에 는이라 하고 그다음에 문자열 따옴표를 쓰고 작성하는 것이 속성의 작성법이라고 했어요. 물론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여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큰 따옴표도 되고 작은 따옴표도 되고. 자, 요거는 약속.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href라는 속성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클릭을 했을 때 그 링크로 이동하는 하이퍼텍스트. 죄송해요. 여기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H가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의 준말이라 그랬죠. 하이퍼텍스트로 참조하는 리소스의 준말이에요. 여기 리소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이퍼텍스트로 참조하는 리소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거는 뭐야? example.com으로 이동하겠다. 하이퍼텍스트는 어떤 거다? 문서 간의 이동을 누르면 이동, 누르면 이동, 누르면 이동. 완전 건너편의 문서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하이퍼텍스트라 불렀죠. 이때 하이퍼텍스트는 A 태그를 얘기합니다. A 태그. A 태그 안에 우리가 href라고 쓸 수 있도록 약속되어 있고 A 태그만 href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는 src라는 속성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가 참조되면서 이미지 객체가 생기죠. 여기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쫄라맨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rt라는 걸로 이 이미지를 못 보는 시각 디자이너한테 춤추는 사람이야. 자, 사람 이미지가 있어 라고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alt 또는 자, 이 친구 이미지 경로가 없어. 우리가 이제 source를 참조하다 보면 이미지가 삭제될 수도 있어. 그러면 요 그림 대신에 춤추는 사람입니다라고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alt의 역할은 처음 목표는 뭐다? 이미지가 없을 때 문자열로 설명하거나 또는 시각 디자이너한테 문자열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이 이제 음성으로 나오겠죠. 음성으로. 그것이 src와 alt. 자, 그 다음에 입력 요소. 우리가 인풋 요소를 입력한다라는 얘기로 입력 요소라 불러요. 자, 입력 요소 또는 폼 요소라고도 불러요. 폼이라는 것 안에 보통 쓰고 있어서 우리 아직 양식 요소를 안 배웠는데 이 친구를 양식 요소라 불러요. 자, 폼 요소는 여러분들이 언제 보냐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자, 이런 입력창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자, 요것을 우리가 폼 요소, 양식 요소라 부르는데, 요 양식 요소 안에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인풋, 입력 요소라 불러요. 자, 이 친구들은 다 타입을 쓸 수 있고요. 다 밸류를 쓸 수 있어요. 타입, 밸류. 그 다음에 여기 써져 있지 않지만 name이라는 친구도 쓸 수 있어요. name. 자, 인풋 요소의 타입이 바뀌면 입력 요소가 형태가 바뀐대요. 텍스트는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요소고, 자,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라디오면 라디오 버튼이 생기고, 체크박스면 체크박스 버튼이 생기고, 그렇죠? 레인지면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레인지 입력창이 생기고, 또 뭐가 있을까? 자, 버튼도 있죠? 버튼, 누를 수 있는 버튼도 있고. 자, 이런 입력 요소들을 인풋 하나로 해결하는데 타입이 바뀌죠. 타입. 자, value는 여기에 기본으로 입력되는 값 또는 이걸 눌렀을 때, 자, 이 선택이 무엇을 나타내냐에 대한 값을 우리가 value라 그래요. 예를 들어 range가 0부터 100까지인데 value를 500으로 줬어. 50으로 줬어. 그러면 이 친구는 50의 value를 갖는 거죠. 또는 내가 마우스로 이벤트로 자, 이 친구를 끌어서 여기로 옮겼어. 여기가 70이야. 그러면 이 값은 50에서 70으로 바뀔까요? 50으로 고정일까요? 70으로 바뀌어요. 자, 이 value는 이 화면에 출력될 때 기본값이에요. 화면에 출력될 때 기본값. 여러분들이 입력하면 그것이 바뀌죠.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텍스트라고 입력을 했는데 나중에 이 value를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어떻게 해요? 안녕이라 했어요. 그러면 value가 텍스트에서 뭘로 바뀌어요? 안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녕으로. 그래서 value는 유동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풋 요소가 있고, 자, 우리가 인풋에 버튼인 친구를 버튼 요소로도 만들 수 있긴 해요. 자, 버튼. 입력 요소 중에 버튼은 버튼이라는 이름의 요소가 따로 있더라. 자, 근데 이제 입력 요소 안에는 disabled라는 친구가 있어요. disabled. 자, 이 친구는 뭐냐면, 자, 여기 화면에 출력은 돼 있는데 이 친구를 못 쓰게 하는 거야. 자, 한번 간단하게.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여기 입력 요소들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비활성화된 요 보이세요? 자, 이 친구가 disabled 상태일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현재 비활성화된 자, 이 친구가 되겠죠. disabled 이렇게 돼 있죠. disabled. 자,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것이 수정 불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placeholder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placeholder. 자,
placeholder는 내가 입력하기 전까지 존재하다가 입력하면 사라져요. 자, 이렇게. 어떤 값이 존재하면 사라지고 없을 때, 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placeholder라 하더라. 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required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required는 자, 언제 동작하냐면, 자, required. 자, form 요소가 꼭 있어야 돼요. 자, form. 자, 이 form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자, 이 인풋에 required라고 되어 있으면 자, 여기 이 친구가 우리가 submit 버튼이라 불러요. 제출 버튼. 이것을 우리가 submit 버튼이라 불러요. 자, 이 친구가 눌렸을 때 자, 이거는 꼭 써야 돼 하고 제출이 안 되는 자, 제출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required라 불러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고 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제출이 안 되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입력란을 작성하세요.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자, 내가 뭔가 입력하고 제출하면 이동을 하죠. 자, 이렇게 이동. 아무것도 안 쓰고 제출을 누르면 이렇게 required. 자, 이게 required.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required 같이 하나만 있는 이 친구를 우리가 부을 속성이라 불러요. 부을 속성. 자, 여기도 적혀 있나? 부을 속성이라는 설명은 없네요. 그렇죠? 속성 설명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무언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죠? required는 required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값인 것. 우리가 이제 배워본 것 어떤 게 있죠? 부을 속성, required, 아까 위에서 봤던, 밑에서 봤던 disabled, 자, 또 화면에 안 보이게 하는 그죠? hidden, 그죠? 자, hidden 그러면 이제 숨겨지겠죠? 자, 왜 안 숨겨질까? 자, 지금 현재 이 친구인데요, 그렇죠? 새로 고치면 안 되나? 지금 새로 고쳐야 되네요, 강제로. 자, 사라졌죠, 그렇죠? 자, 또 그쵸, 체크드. 체크드가 있었죠. 체크드는 지금 라디오가 없네요. 자, 여기다가 라디오를 하나 쓸까? 라디오든 체크드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체크하는 것을 체크드라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 자, 이게 체크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인풋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글자 수 제한도 가능하고요. 이건 인풋의 고유 요소예요. 텍스트에만 있는 글자 수 제한. 맥스, 렌스, 열. 그래서 여기는 10글자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입력하고 있는데 입력이 안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 제한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성으로 이 요소들의 특징을 지정할 수 있더라. 여기 보면 이제 타입이 서브밋인 거는 제출이 되는 버튼. 이렇게 제출이 되는 버튼. 자, 그래서 인풋의 고유 요소는 타입, value, 자, placeholder. 요거는 이제 설명이 되겠죠. placeholder. name. 자, name은 이제 제가 폼 요소 수업을 따로 할 건데, 자, 이때 폼에서 내가 전송을 눌러요. 예를 들어, 이렇게 체크박스가 2개가 있고, 자, 라디오로 하자. 자, 라디오가 이렇게 2개 있고, 자, 이 친구가, 자, name이 젠더를 의미하는 G고, 자, 얘도 name이 젠더를 의미하는 G야. 자, 근데 이 친구 밸류 2개가 달라.
자, 이 친구는 남자를 의미하는 M이고, 자, 이 친구 여자를 의미하는 F야. 자, F.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메일을, 남자니까 메일을 체크하고, 자, 전송을 눌렀어. 아까 봤던 전송 서브밋 버튼. 자, 이 친구를 누르면, 자, 이 친구가 전달이 된대요. 전달이. 자, 전달될 때 형식은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쿼리 스트링이라는 거를 지나가듯이 배웠을 거예요. 자, 쿼리 스트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URL에. 자, URL에. 자, 여기 예를 들어 네이버 com. 자, 요게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URL에서 주소. 그렇죠? 서버 주소. 도메인에 해당하죠. 그렇죠? 도메인. 서버 주소 도메인. 자, 여기 안에 내가 예를 들어 인덱스를 요청할 거예요. 자, 이때 이 index.html은 서버 주소 안에 뭐라고 했죠? 파일의 경로에서 패스. 그냥 경로. 자, 그 다음에 물음표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물음표는 어떤 서버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처리하는 서버만. 그쵸? 처리하는 서버를 웹앱 서버라 불렀죠. 웹 서버가 있고, 웹 서버는 처리 안 하고 주고받는 서버. 그 다음에 웹 앱 서버가 있는데, 자, 이 친구는 무언가를 처리한대. 누구랑 보통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쵸? 데이터베이스랑. 자, 우리 클라이언트랑 웹 서버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만 하는 것을 웹 서버. 자, 이 친구가 데이터베이스랑 무언가 실행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전달하면 이것은 뭐다? 웹앱 서버. 자, 이때 데이터베이스한테서 어떤 내역을 조회하거나 저장하거나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통 양식에서 보내는 데이터는 저장하는 용도예요. 저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뭐예요? 내 정보를 남자로 저장해줘 라는 거예요. 자, 이 정보를 어디다가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쿼리 스트링에다가. 자, 이때 내가 남자를 체크하면 어떻게 되냐? G가 M이야. 이렇게 보내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인풋 텍스트로, 자, 요게 네임이라는 곳에 이름이 네임이다. 자, 그리고 여기다 경민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기에 and라고 하고 name은 경민이라는 정보를 보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index라는 패스에다가 자, G는 M, 그러니까 성별은 남자, name은 경민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용도로 쓰이죠.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파라미터, 쿼리 스트링이라 불러요. 쿼리 스트링 또는 파라미터라고도 하죠. 우리 파라미터 어디서 봤어요? 파라미터 어디서 봤죠? 자, 우리가 void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int a를 보내고 int b를 보내요. 자, 이 중에서 파라미터가 있대요. 누가 파라미터예요? 그쵸. 이것이 우리가 파라미터라 했죠. 그렇죠? 다른 말로 매개 변수. 그죠? 매개 변수. 파라미터 매개 변수. 그럼 이 친구도 뭐예요? 실행할 때 데이터를 필요로 해서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뭐인 거예요? 무언가를 실행하는 페이지인 거죠. 보통 이 친구는 HTML이 아니에요. HTML이 아니라 뭐 파이라든가 또는 뭐 JSP라든가 또는 뭐 네이버라는 이상한 확장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do라는 확장자를 쓰기도 하고 하여튼 HTML이 아닌 다른 확장자를 쓰고 있어요. 자, 여튼 좀 미래 얘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 예방주사를 좀 맞췄어요. 자, 그래서 이 폼 전송 시 데이터의 이름, 쿼리 스트링의 이름, 파라미터 이름이 되는 거고 required는 꼭 필요한 것, read only는 읽기 종료, read only라는 것도 있어요. 자, 쓰지 못하는 거. 자, read only는요, disabled랑 비슷한데 disabled는 아예 못 쓰는 것처럼 이렇게 회색처럼 보이고
read only는 그대로인데 쓰지만 못하는 것. 자,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비활성화가 disabled로 이렇게 수정 불가가 떠 있잖아요. 자, 이 disabled를 read only로 이렇게 바꿔보면 색깔이 자, 똑같은데 수정을 못해. 입력을 못해.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있는데 안 돼요. disabled는 입력도 못하고 생긴 것도 야, 너 완전 입력 못해. 이렇게 보여주는 게 disabled. 두 개는 아주 유사하죠. 아주 유사한 것. 자, disabled와 read only 둘 다 읽기 전용인데 이 친구는 비활성화 상태를 표현을 하죠. 그림으로. 그다음에 max length는 최대 길이. 그다음에 자동 완성 기능 설정.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내가 입력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다가 자동 완성하도록 기억해 주는 것.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기억시키죠? ID. 그렇죠? 이름. 이런 것들을 기억시키는 거죠. 오토 컴플릿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요소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쓰는 법들이 이렇게 있고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본 게 자, 스타일이라는 걸 배워봤어요. 스타일. 자, S03 스타일이 될 거고요. 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요소에다가 내가 어떤 요소를 할 건데 굵기가 제일 얇구나. 자, 내가 어떤 요소를 쓸 건데 이 요소가 화면에 출력될 때, 그러니까 노드 개체가 되었을 때, 자, 이런 노드 개체 이렇게 그릴게요. 자, 노드 개체가 되었을 때 이 친구를 꾸미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스타일 시트예요. 시트. 시트는 무슨 뜻이에요? 명세표. 명세표. 스타일의 명세표. 자,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꾸며봤어요? 꾸밀 수 있는 거 어떤 거 있었죠? 백그라운드, 그쵸? 백그라운드는 어떤 걸 하죠? 배경색. 그죠? 자, 또 어떤 거 해봤어요? 그죠? 폰트 사이즈. 이런 것도 해봤죠. 오. 자, 여기 안에 폰트가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또 폰트가 이렇게 굵어지기도 하고, 또 폰트가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이건 다 뭐예요? 폰트와 관련이 있었죠. 또 어떤 거 해봤어요? 기울기? 기울기 했어. 또 컬러 해봤잖아, 컬러. 그렇죠? 요 색깔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어떤 거 해봤죠? 이 주변의 바깥 마진. 자, 이 안쪽의 마진. 이런 것도 해봤어요. 안쪽의 여백, 바깥쪽 여백. 자, 바깥쪽 여백의 이름이 뭐였죠? 이 여백이라는 거는 내 주변에 이렇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바깥쪽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진. 그 다음에 안쪽에 내가 이렇게 두툼하게 뱃살을 채우고 있는 이 친구는 패딩. 자, 이렇게 안쪽 여백, 바깥쪽 여백 배워봤어요. 또 어떤 거 배워봤죠? 그쵸? 자, 이 친구 우리 이미지로 해봤는데, 자, 이미지에서 width로 이 너비를 고정했어요. 자, 고정할 때는 보통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 친구 경계선. 이 경계선은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마진이랑 패딩 사이 경계선. 경계선 볼더라 불렀어요. 그쵸? 볼더. 자, 이 볼더를 기준으로 보통 너비, 높이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친구를 꾸미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스타일 시트가 돼요. 스타일 시트. 엄청나게 많죠. 자, 엄청나게 많아요.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스타일 시트는 HTML의 디자인을 지정하는 언어예요. HTML은 구조, CSS는 표현.
자, 우리 어제 지영씨가 GPT한테 좀 쉽게 설명하라고 그래서 자, HTML은 몸통, CSS는 옷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 사람 몸이면 CSS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통, 옷 이렇게 비유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의 CSS 파일로 여러 HTML 문서에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화면 꾸미는 거가 계속 똑같이 나오죠. 자, 보시면 자, 1번 문서도 왼쪽에 이렇게 파랗게 나오고 자, 한번 열어볼까요? 자, 1번 문서도 디자인이 똑같고 자, 2번 문서도 디자인이 똑같고 3번 문서도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렇죠? 자, 이 CSS는 계속 재사용이 되죠. 자, 근데 내가 따로 파일을 뺀 건 아니고 계속 내부에 포함되고 있는데 따로 빼서 계속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SS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자, 스타일을 속성으로 주는 방법은 자, 모든 바디 요소에 있는 모든 요소는 자,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줄 수 있어요. 스타일. 자, 스타일 안에 적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자, 좀 특이한데 스타일이라 하고 자, 이 안에 속성이 또 있는 거죠. 자, 안에 속성이 있어서 컬러하고 는이라 하지 않고 콜론으로 값을 쓰는데 이 값도 문자열 표시를 안 쓰죠. 문자열 표시를 안 쓰고 그대로 레드 이렇게 씁니다. 만약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만약에 네? 쌤님이라고 한 줄 알고 자, 그쵸. 여기 지금 세미콜론으로 이 다음에 내가 백그라운드를 쓰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이라 그랬는데, 우리 현대차 자꾸 저한테 쌤님 이러거든요. 잘 부르는 줄 알았어. 뒤에 누가 와서. 자, 내려볼게요. 당황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속성으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폰트 사이즈, 텍스트 정렬, 너비 높이, 패딩, 마진, 볼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도 있고 플렉스 속성도 있고 그런데 뒤쪽에 넘어가면서 천천히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여러분들 어려웠던 거. 자, 좀 많이 어려워하던데. 자, 우리가 자, 그냥이 아니라 인터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CSS를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요소에다가 스타일 이렇게 쓰는 게 있고요. 스타일. 또 내가 스타일이라는 요소를 아예 만들어서 요소를 이렇게 아예 만들어서 자, 여기서 p 태그를 찾아서 자, 여기다가 내가 스타일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친구를 인라인 스타일이라 부르고요. 자,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선택자로 이걸 우리가 선택자라 불러요. p 태그를 찾아서 주는 것을 인터 스타일이라 불러요. 인터 스타일. 인터는 안쪽에라는 뜻이에요. 내부에서. 인터 스타일이죠. 스타일. 자, 이때 우리가 어떤 요소를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방법이 선택자예요. 내가 p 태그를 찾고 싶다. 그러면 그냥 태그명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p 태그가 폰트 색깔이 블루가 되어요. 자, 요소랑 상관없이 모든 걸 찾아서 마진을 없애고 싶어. 모든 것, 모든 노드들. 자, 그러면 별이에요. 별은 다른 말로 와일드 카드라 불렀죠. 또는 조커, 모든 것. 자, 그래서 내가 태그 이름을 써도 되고 이렇게 별을 써도 되고. 자, 그런데 이제 글로벌 속성, 우리가 이제 아까 복습으로 안 했는데 글로벌 속성으로 클래스 속성과 ID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자, 클래스 속성과 ID 속성. 자, 이때 이 클래스는 우리 자바에서 배운 클래스가 아니고요. 자바 클래스가 아니고 자, 이 클래스가 의미하는 것은 복수의 요소한테 주는 이름.
자, 복수의 요소한테 주는 이름. 자, 이 친구 아이디는 문서에서 오직 하나만 있는 이름. 하나만 있는 이름. 자, 그래서 자, 요 이름으로 선택자를 줄 수 있어요. 자, 만약 클래스 속성이 하이라이트다. 클래스 속성의 값이 그러면 점 하이라이트. 자, 아이디의 이름이 메인 타이틀이다. 그러면 샵 메인 타이틀. 샵 메인 타이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가 그죠? 하이라이트인 걸 찾아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꾸는 거. 자, 메인 타이틀이라는 거 찾아서 자, 하나만 있죠. 그죠? 하나만 있는데 폰트 사이즈를 24로 바꾸는 거. 자, 이렇게 선택자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아이디가 한 개만 작성돼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이 실수로 똑같은 걸 두세 개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있어요. 그런다고 이 친구는 자,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친구는 컴파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컴파일 언어는 무슨 언어죠? 이 문서를 미리 컴퓨터가 읽기 좋도록 변형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컴파일 언어라고 그랬는데 HTML을 있는 그대로 실행해요. 자, 그래서 오류가 뜨지는 않아요. 오류가 뜨지도 않고 자, 복수처럼 동작하기도 해요. 그런데 개발자들한테는 아이디는 하나만 쓰세요라고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이디는 오직 하나만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복수로 웬만하면 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만 어제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이 이후의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후의 거. 자, 그룹 선택자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H1, 쉼표 H2, 쉼표 P인데, 자, 이 말은 자, H1에다가 폰트 패밀리로 그쵸? 이런 폰트를 주고 싶어요. 에어리어. 그리고 H2에도 이런 걸 주고 싶고, 그쵸? P에도 주고 싶어요. 자, 이때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말고 H1도 하고 H2도 하고 P도 자, 이런 속성을 줘 라고 줄 수 있대요. 자, 이게 뭐다? 복수 선택자예요. 복수 선택자.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자식 선택자가 있어요. 자, 자식 선택자는 뭐냐면 저희가 태그를 부모 자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가 있어요. 자,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 자, 그러면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UL 태그 안에 자, UL 태그 안에 li만 UL 태그 안에 있는 li. 자, UL 태그 안에 있는 li 자식인 li만 레드로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스팬인데 P 안에 있는 스팸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P 안에 있는 스팸만 하라. 그러면 예를 들어 div 안에 있는 스팸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자식 요소 선택자예요. 자식 요소 선택자.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게 있는데 자, 요건 조심해서 써야 돼요. 후손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후손 선택자. 자, 예를 들어 div 안에 스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적용이 되는 것이 후손 선택자예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친구도 돼요. 자, 어떤 친구도 되냐? 자, div 안에 자, div 안에 p 태그가 있고 p 태그 안에 또 뭐 em 태그가 있고 em 태그 안에 또 스팬이 있어. 자, 지금 현재 스팬은 div의 이때 후손이라 불러요. 자, 이 친구는 자식, 자, 이 친구는 후손. 자, 이때 부모가 그렇죠? 어느 쪽 부모인지 모르는 자, 이 친구를 우리가 후손 선택자라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상태에서 후손 선택자라서 가능해요. 그래서 div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자, 스팬이 있으면 어떤 것의 자식이든 자, 그때는
하겠다가 후손 선택자. 자, 후손 선택자. 자, 그 다음에 인접 형제 선택자가 있어요. 인접 형제 선택자. 자, 이거는 뭐냐면, 자, div 안에 자, h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p 태그가 있어. 그러면 바로 인접한 형제가 p일 때 이 친구한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컬러를 그레이로. 컬러를 그레이로. 만약에 자, 여기 사이에 형제가 하나 더 있어. 요 앞에 뭐 예를 들어 b 태그가 있어. 그럼 이 친구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인접했을 때만. 그때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일반 형제는 자, 물결. 자, 일반 형제는 물결. 자, 아까 전이랑 똑같아요. 자, div 안에 h1이 있고 여기 b가 있고 p가 있어요. 자, 이때 내가 물결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p가 있나? 그렇죠? 형제들 중에 p가 있어? 그럼 이때 이 친구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자, 그게 인접 형제. 네. 네? 근데 인접해인 형제 요소 중에서 인접해인 기준이 코드에 가까운 기준이에요. 코드에서 가깝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볼게요. div가 있고, 자, div가 있고, 자, 여기에다가 h1이 있고, h1이 있고, 자, 가까이에 텍스트가 있어요. 텍스트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p 태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인접 형제는 누구일까요? 텍스트일까요? p일까요? 이렇게 돼요. 이때 p가 h1의 인접 형제가 될까요? 아니죠, 그쵸? 아니에요. 여기 텍스트가 없어야지 인접 형제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뭐예요? 텍스트지만 노드예요. 텍스트도 노드예요. 하지만 우리가 요소 노드라고 부르지 않죠. 요소로 된 노드가 아닌 거죠. 텍스트 노드인 거죠. 텍스트 노드. 자,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확신이 없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이게 요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를 무시하고 될 것도 같아. 자, 그런데 이제 그림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림적으로 본 게 아니라 형상으로 봤을 때는 형제는 아니야. H1의 형제는 텍스트 노드야. 하지만 이 친구는 요소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무시하고 요소인 P를 찾아가서 형제야라고 할 수도 있어.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확신을 못 하겠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요거 물어본 거 맞아요? 네네네. 이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속성의 선택가 속성만 선택하는 선택자도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 배워볼 거를 미리 이렇게 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안 알려드렸는데 선택자를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주냐? 내가 예를 들어 div인데 클래스가 컬러인 이렇게 딱 붙여서 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div인데 클래스가 컬러인 컬러를 잘못 썼네. 또 잘못 쓰고 있었죠. 자, 컬러인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인접해서 작성을 하면 div이면서도 컬러인 클래스를 이렇게 복수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안 적혀 있어서 자, 요거는 좀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 해볼 것들. 자, 밑에 내려가서
자, 선택자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그랬어요. 적용이 똑같은 것들. 예를 들어, 자, 똑같이 컬러가 적용돼 있어. 예를 들어, 자, 화면 전체의 컬러가 블랙이야. 자, 그러면 모든 색깔은 다 블랙이겠죠? 자, 그런데 내가 div에다가, div는 그레이로 해. 자, 그러면 전체가 블랙이었다가 div 안에만 그레이가 돼요. 자, 이때 이 두 개가 우선순위 때문에 div에 그레이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0점. 0점이었나? 자, 점수가 있어. 자, 이 친구는 0점. 자, 태그는 1점.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낮아요. 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그가 점수가 높아서 내가 div에 그레이를 줘라 그러면 그레이가 먹혀요. 블랙이 안 되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의 순서 낮음과 높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클래스의 점수를 10점으로 매겨요. 10점. 예를 들어 내가 div인데 클래스가 뭐 그레이다. 아, 그레이가 아니라 블루다. 태블릿이 맛이 갔어. 껐다 켜야 되나? 자, 이게 블루다. B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클래스가 B라고 하면 블루가 적용이 돼요. 블루가.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레이가 지워져요. 블루가 적용되고. 자, 만약에 아이디는 100점이에요. 100점. 자, 아이디에 내가 레드를 줬어. 자, 여기 아이디가 또 있어. 자, 아이디 R이다. 자, R한테 레드를 줬다. 그러면 블루가 지워지고 레드가 적용이 돼요. 자, 인라인이 있어요. 내가 div에다가 직접, 자, 요 태그 안에 직접 스타일로 내가 핑크를 줬어요. 그러면 이런 거 다 무시해요. 이 친구는 1000점이에요. 1000점. 그래서 다 무시해. 다 무시하고 여기 핑크가 적용이 돼요. 이게 높고 낮음을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mportant. 내가 important라고 하면 이 친구는 우리가 보통 해폭탄으로 표현을 해요. 이건 무조건 적용이 돼요. 무조건. 자, 이 친구들 다 무시해요. 점수랑 상관없이. 자, important라고 하면 무조건 적용이 된다. 자, 일단 우리 쉬었다가 오도록 할게요. 쉬었다가.